네, 안녕하십니까. 조재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전범위 빅모의고사 4회차에 대한 어떤 해설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모두 고생하셨고요. 시험을 다시 한번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응시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솔직히 제가 지난 3회 해설 총평 때 약간 끝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4회는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여실히 그 점수에서도 평균 점수에서도 확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조금 다소 평이했던 시험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하면은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가 약간 높았으나 독해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회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어휘가 매우 어려웠었던 이제 뭐 지난 회차라던가 이럴 때는 조금 많이 좀 그때보단 그래도 조금 올라갔는데 근데 일단은 뭐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가 정답률을 봤을 때는 좀 낮았었죠. 일반적으로 낮았었는데 독해가 전반적으로 되게 그 평균 점수가 되게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휘와 문법보다는 이제 독해가 전반적으로 조금 평이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독해의 난이도를 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낮춰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지문의 길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문장의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1, 2, 3회가 조금 어려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항상 이렇게 채찍만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당근을 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다소 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한번 뿜뿜 시켜주는 이제 그런 한번 시험을 해봤었고 대신에 이제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는 정말 실제 시험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출제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반해가지고 이제 문법 시험을 내기 때문에 뭐 지엽적인 문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되게 어떤 실제 시험과 되게 비슷한 난이도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어제 독해 파트가 이제 핵심이었죠. 독해 파트에서 점수를 조금 이제 확보를 하셨어야 됐던 이제 그런 시험이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을 한번 요걸 해봤는데, 실제로 정말 커트라인이 엄청 높더라고요. 이게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이렇게 있는데, 영어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평균 점수가. 정말 상위 10%가 84.7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점수죠. 이게 실제 시험이잖아요. 거의 뭐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위 30% 점수가 74.2, 이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정말. 이게 1, 2, 3위와 비교했을 때는 데이터가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수를 좀 보자고 하면은 90점이신 분도 세 분이나 돼요, 이게. 여기 이제 DB로 시작하신 분들과 CJ, 그 다음에 Q로 뭐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진짜 만약에 이 실력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이제 나온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85점, 2등이신 분들도 되게 6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고요. 제가 아이들도 다 적고 싶었지만 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랬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 너무나 이제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기준, 합격 커트라인을 조금 이제 봐보자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마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토목직과 건축직 이런 직렬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뭐 한 40점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40점, 45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쉬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토목직이나 뭐 이제 그런 직렬 같은 경우는 55점이나 60점 정도는 맞아. 어떻게 보면은 65점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어요. 60에서 65. 이 정도는 맞아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난이도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보다 50점 정도 높은 합격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가시면은 이런 정도의 만약에 그 어떤 시험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한 70점에서 65에서 70점 정도는 맞으셔야지 이게 한 5에서 10점은 더 맞아야지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전산직이나 농업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쵸 이제 커트라인이 조금 많이 높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75점 아니면은 80점 정도까지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 평이했던 시험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은 50점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이게 이번 시험이 독해가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독해를 많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해를 많이 틀리고 문법이 많이 틀려야지만이 50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물론 어휘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당장 내가 지금 어떻게든 막 진짜 뭐 50점 이렇게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어휘책은 물론 이제 외우고 계시겠지만은 구문 독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구문 독해를 좀 하셔가지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랑 같이 해야 되는 거냐면은 당연히 어휘랑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휘랑. 어휘랑 같이 해서 좀 이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야 된다. 지금은 어떤 막 문법을 갖다 회독하고 이런 시기는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독해, 구문 해석에 집중을 해가지고 플러스 어휘랑 함께 해서 학습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5에서 70점 정도가 이제 여기 때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실 이분들보다 더 약간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왜냐면은 이번 시험이 이번 이제 빅모의고사가 쉬웠다는 걸 또 가정했을 때 실제 시험은 당연히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테고, 그러면은 이 점수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나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점수를 맞았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 있죠. 뭐 독해를 틀렸든 아니면 문법이든 어휘든지 간에 그 약점을 보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기출에는 그렇게 많이 틀렸던 부분이 메꿔질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때 점수 때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실제 시험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5점 이상이신 분들은 뭐 이제 아마 이분들은 독해나 문법은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사실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틀려봤자 이제 어휘에서 이제 한두 문제 틀렸거나 독해나 문법에서 고루고루 한두 문제 이제 틀린 건데, 요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해나 그런 문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휘를 꾸준하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위주로 해가지고 역시나 감을 잃지 않는 식의 어떤 그런 영어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수대에 맞춰가지고 한번 학습 전략까지 한번 해봤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평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문법이죠. 문법에 해당하는 오답률이 대략 그러니까 정답률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답률이 한 35%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정답, 이게 퍼센트죠.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게. 그리고 어휘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정답률이 대략 4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독해 에 해당하는 정답률이 정말 높은 거는 70%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아마 한 60% 정도가 이제 독해에 해당하는 어떤 정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문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그 중에 딱 두 문제만 10%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법 문제 4번과 그 다음에 독해 문제 17번이었습니다. 이때 이걸 한번 이제 좀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우선 이제 문법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정답률이 15%예요. 얘가 엄청 낮았다는 건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먼저 뭐 다른 거 다 있지만은 4번을 찍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4번에 more than을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읽다가 more than twice 뭔가 많이 안 들어봤고 어색했을 것 같아가지고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숫자 앞에서 more than이라는 게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숫자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twice를 의미하겠죠. twice가 두 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숫자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 앞에서 more than을 쓰이게 되면은 more than이죠. 네. more than이 쓰이게 되면은 이때 얘는 뭐로 해석을 한다? 뭐뭇 이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뭇 이상. 뭐뭇보다 더 이런 게 아니라 뭐뭇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2배 이상. 그래서 2배 이상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그 배수사 비교라는 게 어떻게 쓰냐면은 twice 그렇죠? 이제 그 2배 twice more than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2배 더 뭐뭐하다, 뭐뭐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지금 이 more than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의 부사로서, more than은 하나의 부사로서 뒤에 있는 어떤 이 twice를 꾸며주는 뭐뭐 이상의 뜻을 가진 어떤 그런 단어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에 이제 although there are, 이 are를 갖다가 무엇으로 과거인 동사가 were로 바꾸는 거였죠. 그렇죠? 네. were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보니까 여기 있는 in 1980이었었죠. 그렇죠? 요건 이제 시제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부사구와 연결을 시켜서 외우셔야 되는데, 과거와 자주 쓰이는 부사구가 있죠. 대표적으로 yesterday 같은 거 어고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in 다음에 연도가 들어가 있다. 뭐랑 쓰인다?
과거와 쓰인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사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보통 네 가지를 봅니다. 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 태, 시제를 보는 거예요. 자리도 이제 동사 자리가 맞고 수나 태도 전부 다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시제를 봐야 되는데 이 시제가 지금 in 1980 때문에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과거가. 그럼 여기도 are가 아니라 wer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in the United States는 이것도 이제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요즘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에 although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사로 쓰인 거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뒤에 주어 동사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이쪽에 주어 해가지고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되게 많이 틀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7번이었죠. 네, 정답률이 17%였습니다. 엄청 낮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정답을 찍은 거를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나름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되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now it appears that now 이제는 it appears 뭐뭐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인 것 같다라는 거냐면은 that any exercise 어떤 운동이든 그래서 운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 save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무엇을? 당신의 어떤 그런 심장을, 그러니까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어떤 운동이든 당신의 심장을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운동이든 당신의 심장을 뭐 구할 수가 있다, 뭐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어떤 운동이냐는 거죠. 어떤 운동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게 보기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왜 1번이냐라고 보니까 뒤에 이 1번 뒤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여성들과 나이 든 여성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걸으면은 이제 헐티 디지즈를 예방할 수 있단 말이 나오고 남성들 또한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양의 운동에서부터 이익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골프나 가이드닝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냥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번인 건데 이거로도 이제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했던 것처럼 앞에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조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남성들도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다가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운동이든 뭐 당신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제가 사실 수업 때 많이 얘기했던 게 문장 삽입에서는 1번은 거의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다가 이제 답을 들어가게 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답을 금방 찍게 되니까 끝까지 조금 읽어보라고 주로 이제 3, 4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것도 이제 역시나 좀 많이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답이 1번이겠어?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또 4번에 넣으니까 되게 뭔가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찍으신 것 같은데 4번은 근데 사실은 조금 이 말을 넣어서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조금 뉘앙스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어떤 운동이든 당신의 심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운동이든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글을 쓸 때 여러분들 물론 이게 우리가 미가식, 두가식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앞에서 어떠한 주제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풀어 쓰는 게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영어는 이런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죠. 주제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1번에 들어가서 이제 주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운동이든 당신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나오는 게 여성들의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남성들의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그냥 일단 시작을 해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그 문맥상 가장 정확한 위치는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 풀고 보니까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되게 진짜 잘하신 거고요. 이런 건 이제 틀리신 분들도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말 짧고 조금 굵게 좀 사회에 해당하는 해설 총평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너무나 시험을 쳐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정말 직렬을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직렬의 분들께서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저도 보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문제로, 더 좋은 어떠한 이런 해설이나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빅모의고사가 그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지한공무원학원의 조재권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